한국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국가 GDP가 9%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함께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임금 차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공공분야에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처럼 특정 성별이 집중된 직군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 단계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법 위반 시에는 법제도적 조치와 사회적 제재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성희롱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그리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성평등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ESG 평가 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 연기금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대다수 국민께서 일, 생활 균형을 지향하고 계시지만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싶은 남성, 그리고 일하고 싶은 여성의 선택권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일터로, 남성은 집으로. 아빠에게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에 부모 쿼터제를 추진해서 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자녀 출산 시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사용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애 전반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입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 지원하고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는 여성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HPV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발표한 공약 중에 좋은 거 맞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네.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이렇게 공약만 한 게 아니고 성남시 경기도에서 한 게 이 중에 태반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정책들을 대부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여성위원회는 제가 성남시 경기도에서 했던 거 여성 관련 정책 쭉 뽑아가지고 빈말이 아니고 진짜 했던 목록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간부 공무원 비율도 공약 대비 50%포인트 거의 높게 제가 목표 달성을 초과했던 게 또 사실이니까 이런 것도 잘 알려주세요. 왜 저에 대해서 이게 친여성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산부인과 하니까 꼭 뭐 출산과 관계된 사람만 가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젊은 여성 또는 산부 또는 인부가 아닌 분들이 가기가 꺼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서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인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해서 경제적 부담도 낮추고 난임 부부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해서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도 포함시키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지 않는 사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1인 가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사회 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꼭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이렇게 부모,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 가정, 그건 정상, 아닌 건 비정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쓰는 용어들이 있던데 정상가족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 표현도 적절치 않다. 뭐 다른 쪽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래서 꼭 이름을 붙여야 되면 전통가정 뭐 이렇게 전통가족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게 반드시 100% 옳다는 건 아니고 새로운 유형의 비전통가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명칭에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본질이 들어있죠. 우리 국민의 삶과 가족의 모습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0집 중에서 무려 3집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인 가구의 안전과 주거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주요 사회 현안이 됐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성과를 거둔 행복마을 관리소 모델을 확대해서 생활공구 대여, 위급시 병원 동행, 주거 안심사업, 심리 정서적 건강관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동네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택 수요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독립, 또 분거, 동거, 비혼, 이혼, 미혼 출산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주택 공급 정책은 그야말로 전통 가족에 맞춰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 수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주거 정책을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 공유형 기본주택과 같이 1인 가구에 걸맞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가구의 변화, 사회관계망의 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을 맞았음에도 혼인과 혈연 가족 중심에 머물러 있는 이 법과 제도는 이미 실제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삶을 제도의 바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미 후견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1인 가구가 치매, 질환, 고령, 장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이 아니라서 응급한 수술 동의서에 서명도 할 수 없고 소중한 이의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돌봄, 장례 영역에 있어서는 연대 관계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불이익을 발굴해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아동 청소년은 가족 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동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합니다. 저소득 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가 낙인과 정책 소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우면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그 밖의 고충들은 더욱 폭넓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의 소득 요건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왜 가난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한부모 가족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외적 상황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럴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그 밖의 고충들도 더욱 폭넓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증명서가 빈곤 증명서가 아니고 가족 형태 증명서 용도로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해서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다고요. 말도 못하고 또 민사재판 열심히 해놔봐야 강제로 이행할 방법도 없고 돈 없다면 그만이고 그것도 그 때문에 한 달에 수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맨날 강제집행하러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부가 대신해주는 방향으로 대지급하고